네, 안녕하세요. 세주TV의 김주현입니다. 오늘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분들이 꼭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. 많은 커플분들이 결혼을 준비를 하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? 실제로 저도 많이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커플분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주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대출도 일정 부분 끼어 있겠지만 혹여나 우리의 소득으로 불가능한 부분을 부모님의 도움을 일정 부분 얻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을 주시면 제 그때마다 우리나라 증여세 체계는요, 직계 좀비 속간에는 5천만 원까지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대다수의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이거 큰일 났구나, 내가 이제 집을 얻을 때 어떻게 얻어야 되나,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세법 개정안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내년부터 결혼자금에 대한 자금 지원은 증여는 최대 3억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주택 마련을 하시는 혹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. 결국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개정안을 나온 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전셋집 마련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개정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세법상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두고 있는 걸 1억 5천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. 어떠세요?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에 대한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결혼을 망설이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건 내가 결혼을 하면 최소한 우리나라 정서상 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자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, 실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면서 몇 억짜리 전셋집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결혼을 결심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. 그러한 분들과 마찬가지로 혹여나 이러한 자금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시고 또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저는 굉장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이러한 개정안을 보고 조금 의견은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야, 이거 너무 좋은 개정안이다, 내가 자녀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반면,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부자들만 유해주는 정책 아니야? 이거 우리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정책이잖아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, 되게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빠듯한 집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7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원칙대로 하면 그 중에 5천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0%를 납부를 했어야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납부를 안 해도 돼요. 저는 이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냐 혹은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냐가 아니라 실제 이러한 상황에 맞닿으신 커플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왜 기재부는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을 1억 원으로 했을까?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? 5천도 있고 7천도 있고 1억도 있고 1억 5천도 있는데 왜 1억으로 했을까라는 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1억으로 한 이유는 이런 자료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3억 8천만 원이고 초혼 평균 연령이 30대인 거를 고려를 하면 그 30대 분들의 기준 자산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공백이 얼마죠? 공백이 1억 정도가 비는 거예요. 그 1억 정도의 갭을 맞춰주기 위해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한도를 증대하겠다라는 개정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러면 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라는 이제 부분도 있어요. 뭐냐, 지금은 저희가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전처럼 결혼하는 다음날 저희가 막 구청 가서 혼인신고하고 이러지 않잖아요. 대다수의 분들이 결혼식은 결혼식대로,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대로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 부모님한테 지원받은 부분들을 합산해서 1억 5천을 증여 공제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실제 이 법 문구상에서 보면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초혼으로 한정되어서 정의해 놓진 않았습니다. 요즘 재혼 가정들의 재결합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. 또 그러한 분들 또한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는 꼭 초혼이어야 되는 건 아니다. 제가 예를 들면 재혼이어도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. 오케이, 내가 증여받아야 되니까 결혼 한 번 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내가 계속 한번 해봐야
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. 국세청에서는 입장은 그거예요. 실제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고 사정에 의해서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증여재산 공제 받은 걸 부인하기는 어려워요. 왜냐면은 사실이니까. 하지만 국세청은 그 입장은 명확하거든요. 네가 잘못한 걸 몇 년 동안 묵혀뒀다가 내가 너의 잘못을 밝히리라. 너 걸리기만 해봐는 국세청의 입장이 명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증여재산 공제를 위해서 서류상으로 결혼을 했다, 이혼을 했다, 결혼을 했다, 이혼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건 국세청에서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개정안이 결혼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, 이제 국세청에서 보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이라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,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요. 결국 부모님들이 결혼 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총 금액을 한도로 1억 5천으로 볼 거냐,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5천을 볼 거냐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을 내줄 수 있잖아요.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것 같진 않아요, 저는. 그래서 실제 신고되는 증여 가액으로 1억 5천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하는 내용도 향후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분들의 큰 고민을 해결해줄 이번 세법 개정안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